나는 내 안의 음악을 품고 태어났다. 음악은 내 일부였다. 내 갈비뼈, 내 콩팥, 내 간, 내 심장처럼 음악은 내 피와 같은 존재였다. 위대한 음악가 레이 찰스는 음악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은 인간이고 우린 태어나자마자 리듬에 반응할 수 있다고 해요. 샤워할 때도, 출퇴근길에도, 밤에 잠이 들 때도 우린 늘 음악과 함께하죠. 좋은 음악이 있는 이곳, 특별한 감성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레이 찰스의 Hit the Road Jack 들으며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시작했습니다. 블랙이들 안녕하세요. 쫑블리입니다. 이지영님께서 쫑블리 반가워요. 좋은 음악 듣고 싶어 왔죠. 정희님도 이런 음악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오랜만에 조금 예전의 노래죠. 히터 로드 잭을 들었는데 그런 감성, 옛날 감성도 이렇게 제 감정에서도 올라오는 것 같고 우리 블랙이들에게도 좀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레이 찰스의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박정은님께서 전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노래가 떠나질 않아서 집중 안 되고 힘들었어요. 키키. 네, 정은님. 머릿속에 또 어떤 노래가 떠나지 않았을지 궁금한데요. 참 노래가 주는 그런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계속 떠오르게 하고 힘들 때 위로를 주고 또 기쁠 때 더 크게 더 2배로 기쁠 수 있게 만드는 게 노래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장지은님께서 굿나잇. 아직 주무시면 안 돼요, 지은님.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1시간 뒤에 굿나잇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늘님께서 쫑블리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시험 기간이라고 시험 보는 블랙이들이 정말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시험 준비하고 있는 블랙이들 다들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래도 잠은 좀 푹 자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잘했든 못했든 그대로 너무 실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음에 또 시험이 있으니까요. 요번에는 건강 챙기시면서 시험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저 쫑블리도 응원할게요. 나츠코님께서 일본인 블랙이에요. 오늘도 쫑블리 얼굴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일본에서 듣고 있어요. 나츠코 블랙이 반가워요. 일본에서도 또 보고 있군요. 이렇게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미드나잇 블랙이네요. 감사합니다. 참 블랙이들이 맨날 이렇게 문자를 볼 때마다 저 쫑블리는 행복하고 정말 힘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 블랙이들을 출첵해 볼게요. 양유, 정은, 유경, 양숙, 하늘, 아람, 세영, 시원, 주혜, 희숙, 민서, 하윤, 에리스, 서영, 연지, 효정, 선아, 지연님 등등 정말 많은 블랙이들이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는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매일매일 놀러와 주세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 혹은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 드릴게요. 비타민하우스에서 종합 비타민, 창비출판사에서 책 선물, 카페 오가다에서 베스트티, 코스누리에서 화이트닝 토너, 북프렌즈에서 컬러 무드 등 말그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드리니까요. 이 선물 모두 블랙이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랙이들을 새롭게 돌아온 뮤지컬 그리스에 초대할게요.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불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노래 가사 속에 담긴 심리를 파헤쳐보는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손인정쌤과 함께 하는데요. 그럼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올게요. 장범준의 그대 떠난 뒤. 온종일 비가 온 날은 하얀 얼굴로 그대를 만나리 오래 너무 모두 비우고 그대를 내 맘에 담으리 언젠가 그대와
맞으며 이 길을 걸었지.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한없이 이 길을 걸었지. 나 이제 외로움을 알아요. 그대 나를 떠난 뒤 스쳐가는 지난 일들은 빛처럼 내 마음을 적시네. 나 지울 수 없는 지난 추억을 이제와 생각해보네. 이 비를 맞으며 걷던 이 길을 나 홀로 걸어가보네. 그대 떠난 뒤 언젠가 그대와 나는 비를 맞으며 이 길을 걸었지.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한없이 이 길을 걸었지. 나 이제 외로움을 알아요. 그대 나를 떠난 뒤 스쳐가는 지난 일들은 빛처럼 내 마음을 적시네. 나 지울 수 없는 지난 추억을 이제와 생각해보네. 이 비를 맞으며 걷던 이 길을 나 홀로 걸어가보네. 그대 떠나지 지난 추억을 이제와 생각해보네. 이 비를 맞으며 걷던 이 길을 나 홀로 걸어가보네. 그대 떠나지 장범준의 그대 떠난 뒤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는 평범한 행동에도 알고 보면 특별한 심리가 숨겨져 있죠. 무심코 했던 말과 생각 행동에 숨은 비밀을 파헤쳐 봅니다. 노랫말 속에 담긴 심리를 풀어보는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 시간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손인정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인정쌤 패션이 남다르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신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씨도 오늘 많이 네, 셔츠를 봄 또. 기운이 많이 느껴지네요. 네, 봄봄하죠. 네. 정주희님께서 인정쌤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하트. 네, 주희정님께서도 2주 만에 뵈니까 늘 더 그립고 반갑네요. 그리고 오늘은 보라로 만나니 더 좋네요. 네, 다음 거 선생님 네, 읽어주세요. 서현진님께서 쫑블리 인정쌤, 저 이번 주 목요일에 면접 보는데 너무 떨려요. 힘나게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목요일이면, 그죠? 네, 목요일 네.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박지현 님도, 쌤, 오늘은 어떤 노래로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네, 오늘도 지현 님 궁금하신 거 아마 궁금증 해결해 주실 거고요.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심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만나보나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미움이라는 감정인데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되게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이 마음의 에너지를 쏟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감정이기도 한데요. 누군가가 미워서 잠 못 드는 경험을 해본 적이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미움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느껴본 것일 텐데요. 쌤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나요? 그쵸. 너무 많죠. 음. 너무너무 미울 때는 어떻게 조금 되갚아줘야 되나 생각하기도 하고, 맞아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미울 때는 꿈까지 나와서 괴롭히고, 네. 맞아요. 그럴 때도 많고요. 성종 씨는 누군가 많이 네. 미웠던 적 있으세요? 저도 있죠. 네. 저는 오히려 연예계 데뷔하기 전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데뷔 후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 그러셨구나. 그래서 진짜 제 꿀밤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네. 순화해서 정말 미웠구나. 그만큼 정말 미워서 저도 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도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싸웠어요. 정말 실제로. 네, 실제로도 현실에서도. 현실에서도 네네. 싸우고 네. 꿈에서도 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셨구나. 말다툼 이제 네, 뭐 이런 뭐 터치는 없었고요. 말로 근데 이제 좋게 했는데 네. 참 사람이란 게 살아가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쵸. 이 사람 맞아요.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김연진님께서 오늘 주제 흥미로워요. 네. 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토크에서는 미움이란 감정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블랙이들은 미움에 대해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해본 경험이 있다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어떤 노래를 들어보면서 미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나요? 네, 이 미움에 대한 노래는 찾아보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인피니트의 I Hate를 준비해봤어요. 네. 이 곡은 미움이라는 감정의 종류 중에서도 애증의 양가 감정까지도 잘 담아낸 노래더라고요. 네. 너무 미워서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그리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이 너무 잘 준비해 오셨어요. 곡 해석까지. 네. 정말 이 곡은 정말 미워요. 정말 애증하고 너무 싫은데 또 그리운 거예요. 그런 표현이 담긴 곡이고요. 또 약간 밴드 사운드가 있어서 약간 락도 섞여서 네네, 이렇게 머리를 그렇더라고요. 헤드뱅이, 네. 헤드뱅뱅 하면서 이렇게 네. 들을 수 있는 곡입니다. 네, 자, 그럼 인피니티 I Hate를 짧게 들어본 후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게요. 막 다그쳐봐도 또 달래보아도 자꾸 달래봐도 낫지 않는 나 영원히 넌 아마 모를 거야 이 지옥 같은 날들 막 다그쳐봐도 또 달라해 보이고 보아도 자꾸 달래봐도 낫지 않은 아픔 영원히 넌 아마 모를 거야 이 지옥 같은 날들 이 부분의 가사를 골라오셨네요. 네, 정말 이 노래 속에서 미움이라는 감정이 정말 잘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너무 미울 때는 하루하루가 괴로워서 네. 지옥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죠. 정작 그 괴로움을 미운 당사자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한 가사인 것 같아요. 네, 지연님께서 선생님 센스 굿 들어갑니다. 지연님도 인정 쌤 센스. 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정말 이 미워하는 것도 감정 소비가 정말 심해요. 그러니까 그 분은 모르겠지만 미워한 그렇죠. 당사자는 네. 근데 미워하는 감정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본인이 가장 힘들어요. 괴롭죠. 네, 정말 괴롭죠. 네. 살면서 사실 누구나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 미움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저도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미움은 어떤 감정이고 또 어떤 마음에서 오는 걸까 처음으로 좀 깊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익숙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게 많은 주제더라고요. 네.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미움은 감정이 명사라기보다는 오히려 동사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움을 느낀다는 거는 지금 현재의 순간에 어떤 대상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동사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대상이 이제 타인처럼 외부에만 있는 건 또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이 되기도 해서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죠. 네. 아니, 방금 가사에서 이 지옥 같은 날들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누가 미우면 진짜 지옥에 있는 기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미움의 감정이 들면 1차적으로는 그 대상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마음속에 일게 되고, 이 분노라는 부정적인 감정은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숨이 턱턱 막히거나 심장이 갑갑하거나 두근거리는 신체 증상들을 만들어내요. 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는 불면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미움의 감정이 계속되어서 장기화되다 보면 결국 우울감마저 들게 되거나 또 화병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너무 네.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사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네. 정신적으로 힘들면 정말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쌤, 그런데 미움이란 감정은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이게 왜 생기느냐를 생각해 보면 미움이나 공포 또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의 아주 필수적인 감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쁨, 사랑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뇌의 변형계라고 하는 부위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반면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시상하부라고 하는 시상의 아래쪽에서 뇌와 수체로 연결되는 그 부위에서 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시상하부라는 부위는 사람의 생명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이걸 조절하는 굉장히 또 중요한 부위가 돼요. 그만큼 생존에 중요한 부위가 미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어떤 발생에 관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이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이기만 한 감정은 아니고 굉장히 필수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네. 그럼 미움에도 장점이 있는 건가요? 장점이 있겠죠. 그죠? 네. 예를 들면은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미워할 때는 그런 미운 마음이 들어야 그 사람을 좀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거 외에도 누군가를 미워해서 분한 마음에 또 나를 위한 뭔가를 또 노력해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러진 않는데, 아는 친한 분 중에, 그러니까 복수 때문에 복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서, 저런 분들도 있구나. 복수를 위해서 더 열심히 가꾸더라고요. 가꾸고. 연습을 하던, 몸을 키우던, 어떤 걸 하든, 말을 연습을 하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분한테는 그 미움이라는 단어가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구나. 라는 그러네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죠? 예, 그분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걸 네. 이용해서 여러 이용해서, 가지를 이뤄내실 수 있는. 네. 혜정님께서 미움이 많으면 사람이 예민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아예 신경을 꺼버려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생각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긴 또 힘들고 네. 미운 사람 있기 마련인데 그게 너무 소모적인 감정이 소모적인 대로 흘러간다면 이렇게 신경을 끄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 무시하는 맞아요. 거죠. 그냥 없다 생각하고 네. 아예 무시하는 게 가장 맞아요. 또 좋은 방법일 네, 수도 그런 것 있어요. 네, 오늘 심토크에서는 미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럼 인피니티 I Hate를 짧게 더 들어볼게요. But I love you. 여기 능지뿐인 해답 없는 사막 같은 곳 너는 편하겠지 이곳에 날 버려두고 go 영원히 난 아마 모를 거야 날 떠난 이유 필요한 건 여긴 의심뿐인 해답 없는 사막 같은 곳. 너는 편하겠지. 이곳에서 날 버려두고 go. 영원히 난 아마 모를 거야. 날 떠난 이유. 이번엔 이 가사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 부분을 골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누군가 미운 감정을 이제 느낄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되게 괴로운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골라봤는데요. 해답 없는 사막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을 꼬리에 꼬리 물면서 해도 답이 또 나오지는 않아서. 그렇죠. 네. 누군가가 너무 미우면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돼서 정말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가사에서처럼 미운 대상의 행동에 대해서 또 여러 해답을 찾다 보면 괴로워지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행동의 진짜 이유를 혼자만의 고민만으로 알아내기란 너무 어려운 건데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네. 근데 떠나버린 상대방에게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미움이 더 깊어지게 되고요. 특히 미움이라는 감정이 애정이라는 감정과 동시에 드는 경우에는 그 괴로움이 극대화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상반된 이런 감정 사이에서 한 가지 감정을 의식적으로 좀 억누르거나 무의식적으로 좀 취소해 버리려고 하다 보면 혼란한 감정들 사이에서 어떤 감정이 정말로 옳은 감정인 건지 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에 의심마저 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의심이 정말 들게 되죠. 로사모 라다님께서 남을 죽도록 미워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이 너무 괴롭죠. 몸이 떨리고 매사 짜증이 나고요. 로사모 라다님 정말 저도 이런 적이 있어요. 한 분이 저한테 사기를 한번 네. 몇 년 전인데 좀 크게 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지금 좀 나아졌는데 그때 생각하면 몸이 막 떨려요. 떨리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기는 그럴 만하네요. 정말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너무 또 좋게 생각하는 게 그래 그때 차라리 그렇게 당해서 지금 안 당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정말 긍정의 힘으로 네, 그래서 극복하셨네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한번 길 가다가 만나면 이야기라도 좀 해보고 싶은 그 기분이 정도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미운 감정이 드는 네. 거죠. 네. 세영님께서 맞아요. 진짜 격공이에요. 유유. 격한 공감, 네. 진짜 격하게 이제 공감이 저도 됩니다. 네, 특히 저는 노래 가사처럼 누군가와 이별하고 나면 이 마음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 가사에서도 황량한 사막에 버려진 기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별의 과정이 어떤 좀 일방적인 과정이었다면 처음에는 이별의 상황을 인정하기 싫고 또 부정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다가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감정으로 또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면 그 분노가 방향을 바꿔서 스스로를 향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뭔가 내가 잘못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또 들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그래 라는 생각처럼 좀 자책하는 후회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더 괴롭게 돼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 책망하는 감정이 지속되면 수치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겠네요. 네. 그런데 이 미움을 어떤 사람들은 빨리 극복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요? 네, 안타깝게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또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왔는지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크고 작은 심리적인 외상을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되면 앞서 이야기한 어떤 교감신경계의 방어가 주관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더 크게 만들어내고 상대방의 작은 자극에도 분노를 잘 못 참고 네. 굉장히 감정적으로 쉽게 미움의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이게 참 차이도 있지만 네.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너무 지속되면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가장 네, 힘드니까요. 그쵸. 네. 괴롭죠. 정말 네. 블랙이드도 오늘 정말 격하게 공감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서님께서 너무 미우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던 되게 안 이롭게 보게 돼요. 맞아요. 그렇지 않고 좋은 행동들도 다 안 좋게 보이죠. 네, 그냥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다 싫죠. 그렇죠. 자체가 싫어서. 자체가 싫어지니까요. 맞아요. 아정님께서도 신뢰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에 정말 상처 많이 받았겠네요. 쫑블리 토닥토닥. 네, 그때는 또 어려서 20대 초반이었으니까 22살이었나? 네,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랬었죠. 근데 되게 나이가 많은 분이었고, 그리고 정말 똑똑한 분이었는데, 그러실 줄 몰랐는데, 신뢰를 했었던 분이요. 네, 신뢰를 너무 했어요. 왜냐면 정말 그럴 스타일이 아니고, 아니었구나. 누가 봐도 참 건전하시고, 누가 봐도 정말 똑똑하시고, 정말 공부 잘하시는 분인데, 역시, 그래서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는 그 표현 옛날 속담을 그때 그러네요. 공감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역시 이제 사기를 네. 치시는 분들은 네네. 그렇게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너무너무 분들이 많은 신뢰 것 같아요. 있고요. 너무 그렇죠. 딱 진짜 속이기 쉬운. 네, 좋은 분처럼 보이죠. 그러셨구나. 네. 네, 오늘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에서는 미움에 관한 이야기 나누는 중이죠.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블랙이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블랙이들은 미움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싶은지, 그리고 누군가 너무 미울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노래 듣고 와서 노래 속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미움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나눠볼게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인피니트의 I Hate. 숨을 쉬어도 쉬는 게 아닌 내 심장이 아닌 이해 못하겠지만 Baby I don't wanna love you But I love you 막 닥쳐봐도 또 달래보아도 자꾸 달래봐도 낫지 않는 나쁜 영원히 넌 아마 모를 거야. 이 지옥 같은 날들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오직 너 하나뿐인데 살 수도 없게 놀 수도 없게 뭘 대체 어쩌라는 건데 부서지게 놔둬 다시 돌아서지도 못해 난 소용없어 hate you yeah I hate you but I love you 못 참겠어 너무 아파 네가 보고 싶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내 심장이 부서져 I hate I hate 미워해도 미운 게 아닌 잊었대도 잊은 것이 아닌 마음 같지 않은 맘. Baby I don't wanna love you But I love you 여긴 유시뿌린 해답 없는 사막 같은 곳 너는 편하겠지 이곳에 날 버려두고 Go 영원히 난 아마 모를 거야. 날 떠난 이유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짧은 대답일 뿐인데 알 수도 없게 모를 수도 없게 왜 나를 여기 버린 건데 부서지게 놔둬 다시 돌아서지도 못해 난 소용없어 hate you yeah I hate you but I love you 못 참겠어 너무 아파 네가 보고 싶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내 심장이 부서져 I hate I hate 깨져버린 마음이라도 에이고 산산조각이 난 파편들의 베이고 잠든 것만 남은 기나긴 시간 내게 제발 가르쳐줘 어떻게 버티지 아무런 방법도 없니 편안히 다시 숨 쉴 수 있게 yeah. 이제 그만 놔줘 밤새 나를 그리지 않게 사라지도록 hate you yeah I hate you but I love you 못 참겠어 너무 아파 네가 보고 싶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내 심장이 부서져 I hate I hate 인피니트의 I Hate 듣고 왔습니다. 오늘 심토크에서는 인피니트의 I Hate를 함께 들어보면서 미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중이죠. 효정님께서 미움은 칼날 같다고 생각해요. 제 마음도 찌르고 상대방의 마음도 찌르게 되니까요. 정말 네. 비유가 대단하시네요. 너무 칼날 대단해요. 같아요. 칼날 맞아요. 같죠? 다음 거. 네. 네. 이동현님께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 순간 미운 마음이 들지만 잔소리 원인 제공자가 나란 걸 아니까 미움이 죄송한 마음으로 바뀌네요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그 어머니들의 부모님의 잔소리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네. 뭔가 죄송한 마음도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정호님께서 전 얼굴이 순하게 생겨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때 속으로 너무 화나고 미워요. 그렇지만 공격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 겨우 이불 킥해요. 유유. 맞아요. 그럴 때 많죠. 진짜 많죠. 저도
데뷔 초 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면 본인이 가장 힘들고, 본인이 나중에 흔들려요, 멘탈이. 흔들린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거울 보시면서 연습해 보세요. 남들한테, 그러니까 뭐, 화내지 않는 선에서 좋게 뭐, 안 된다는 건가?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정중하게. 할 말은 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세연님께서 정말 미운 사람이 꿈에 나와서 싸우다가 제가 침을 뱉었는데요. 현실에서도 뱉어버렸어요. 아침부터 너무 어이없었던 날이었네요. 그럴 때 있어요. 싱크로가 될 때 꿈하고 네, 그죠? 진짜 네. 이럴 때가 많죠. 네. 네, 다음 선생님요. 네, 양숙님께서 누군가 밉다고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분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음악도 듣고 라디오도 듣다가 운동하며 미움을 좀 지우는 것 같아요. 어우, 이렇게 성숙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에디슨님께서도, 미움이라는 건 상대방이 아닌 나의 피를 말리는 거라서 사실 평생 미워하지도 미움받지도 않고 살고 싶네요. 네, 맞아요. 그런 이게 마음 들 수 있을 것 진짜, 같아요. 예, 미움이란 게 본인의 진짜 약간 피를 말리는 느낌이죠. 그쵸. 예. 네. 시원님께서도, 정말 미움이라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잘 방법을 듣고 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정님도 미움이라는 감정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킬 자신의 방법이 각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각자 개발을 좀 해야 되죠. 네, 네. 개발. 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미움이라서 이렇게 다들 격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누군가 미운 사람 하면 다들 떠오르는 사람 한두 명 지금 이 순간에 있겠죠. 네, 있죠. 그래서 공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가끔 이 미움이란 감정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미운 건지 상대방이 미운 건지 헷갈려요. 네, 우리는 어떤 좀 마음속에 견디기 힘든 마음이 생길 때 그 불편한 감정을 외부의 사건이나 외부에 있는 타인으로 돌리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종종 쓰기도 하는데요. 저도 쓸 때 있고요. 네. 근데 물론 성숙한 방어 기제는 아니지만 누구든 정말 힘든 상태에서는 그런 방어 기제라도 좀 작동을 시켜서 정서적인 고통을 줄이려고 할 수가 있죠. 내 자신이 미울 때 그 감정을 좀 인정하고 수용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상대방 때문이라고 미워하게 되는 게 이렇게 투사의 어떤 기제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도 힘든 거긴 하지만 나 자신을 미워하고 탓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때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죠. 네,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은 아닌데요. 같은 상황이라도 그 사람의 성향과 그리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움받는 게 너무 견디기 괴롭고 누구에게나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성향이라면 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또 불안해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부단히 애를 쓰게 되죠. 그렇죠. 생각해보니까요. 예전에 심터크에서 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대해 다룬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전에 장기하의 착한 건 나쁜 게 아니야. 라는 노래를 다룬 적이 있죠. 네, 맞아요. 착한 사람 네. 콤플렉스. 증상이 뭐가 있었나요? 증상이 그때 있었던 게, 뭐든지 하기 싫은 소리 잘 못하고. 네, 맞아요. 어떻게든, 그죠. 정말 이렇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 네. 보면, 내 마음과 너무 정반대의 일들도 꾹 참고 너무 하게 되면서,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의 어떤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건지, 진짜 내 모습을 보이는 건지, 자기도 헷갈릴 때가 많게 되는 네. 착한 사람 컴플렉스. 네. 참, 누가 날 좀 미워하더라도 뭐 어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미워하면 좀 어때? 라는 생각 누구에게나 좀 필요한데요. 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도 생각이 나요. 미움을 견디는데도 용기가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지 않고 또 이렇게 굉장히 미워할지라도 그건 그 한 사람만의 또 의견이고 그 사람만의 생각일 뿐 내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늘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을 바라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만 온 신경을 이제 기울이면서 살게 되면 진정한 자기 모습을 버리고 그 사람이 바라는 인생을 살게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더라도 그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날 잘못 보고 있는 거다. 내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자꾸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맞아요. 김인호님께서 저는 15년 전에 사수가 너무 힘들게 해서 자존감 떨어지고 상대방 때문에 왕따까지 당한다는 생각에 삐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직장에서 이렇게 미운 사람 있다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진짜 힘들죠. 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너무 힘드셨을 것 같네요. 네, 홍정아님께서도 상대를 미워하는 만큼 제 자신이 힘듭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네. 선생님이요? 네, 하윤님께서 저는 종종 상대방이 너무 미울 땐 메모장이나 공책을 펴서 하고 싶은 말이나 불만을 하나부터 10까지 쭉 적어요. 그런 마음이 조금 나아지기도 하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하나 적다 보면 좀 감정도 정리되고 네. 너무 열받거나 하지 않고 조금 더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요. 네. 네. 적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네. 0154님도 저도 아직 누군가를 생각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화가 날 때도 있는데요.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억누르고만 있어요. 이제는 제가 힘들어서 훑어라고 싶은데 마음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요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그쵸. 될까요? 아직도 훅훅 그런 감정이 좀 올라오시는 상태인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털고 싶은데도 마음 정리가 안 되는 거. 이런 경험 있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네, 정도로. 이불킥하고 이 나는 화가 거. 너무 맞아요. 억눌려 있어서. 근데 뭐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사실 정해진 게 있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오히려 그럴 때 털어버려야 된다는 좀 강박관념 때문에 애써 잊으려고 하거나 하면은, 우리가 용수철을 누르면 누를수록 용수철이 더 크게 튀어오르죠. 튀어오르는 것처럼, 네. 그 감정이 더 욱하고 튀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에 오히려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거.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 미워하고 있고 지금도 화나고 열받는구나 라는 거에 그래도 오히려 더 집중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좀 달래주는 거. 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달래주는 게 그렇죠. 정말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주인님께서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수 없지만 미움받는 게 너무 무서워서 모두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할 게 많고 너무 힘든데 하루 종일 눈치만 보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인정쌤이 말씀하시는 게 딱 제 모습 같네요. 유유. 네, 그랬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전 지훈님 말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옛날에 조금 어렸을 때는 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고 나를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겠죠.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생기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미움받을 용기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참다 보니까 안 좋아졌던 거는 모두가 날 싫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다 그냥 남들이랑 아예 말도 섞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너무 되더라고요. 상처받게 되면. 상처받게 되면.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보면 그냥 인사해도 저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런 식이도 그렇게 있었어요. 하고 네. 한 거의 몇 달을 그렇게 살았어요. 남들이 날 미워해도 난 상관없어. 난 마이웨이 혼자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문자 보내주신 블랙이처럼 이럴 때는 아까 인정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신이 왜 화났고 왜 남들한테 이렇게 다 사랑을 받아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해 좀 포커스를 집중해서 꼭 남들이 날 다 사랑할 필요는 없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좀 안 좋게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안 그러셨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인피니트의 I Hate를 조금 더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쩌라는 건데 부서지겠냐고 다시 돌아서지도 못해 난 소용없어 hate you yeah I hate you but I love you 못 참겠어 너무 아파 네가 오고 싶어 아무것도 이번에는 부서지게 놔도 다시 돌아서지도 못해. 다 소용없어. I hate you, but I love you. 못 참겠어. 아파, 너무 아파. 네가 보고 싶어. 이 부분의 가사를 골라주셨는데요. 애증이라고 하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그런 감정이 잘 느껴지는 가사였어요. 맞아요. 다 소용없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너무 미워서 아프면서도 여전히 또 보고 싶은 이런 양가 감정이 정말 잘 느껴지는 가사예요. 네. 미움과 사랑을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또 미워하는 감정이 얽혀 있는 애증의 감정은 대표적인 양가 감정인데요.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동시에 들어서 마음속에 갈등이 심할 때에 용납할 수가 없고 또 괴로운 미움의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어떤 의식적인 사랑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서로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감정이다 보니까 한 끗 차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애증은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네, 이런 애증의 어떤 양가 감정은 상실감, 슬픔, 그리고 미움과 같은 감정이 희망이나 기쁨, 연민과 같은 감정과 함께 섞여 있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유진 브로일러가 처음으로 소개한 심리학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되는 형태의 감정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또 동요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프로이트 할아버지는 양가 감정을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선천적인 갈등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운명적으로 타고나는 감정이 바로 이 양가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의견과는 또 반대로 자아 심리학에서는 한두 살 이런 유아기 때에 어린 아기가 가지는 어떤 바램과 그리고 부모의 감정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의 갈등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방금 좀 어려운 이야기였는데요. 결론은 본능적인 거라는 말인 거죠? 네, 본능적으로 이렇게 타고나는 어떤 운명이라는 의견도 있고 네. 또 생애 초기에 성장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 거죠. 네. 김민성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생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성격대로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네, 편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배은정 님도 미움받는 것은 누구나 싫고 피하고 싶죠. 그런데 다 날 좋아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좀 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오래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나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맞는 은정 님이 말씀이네요. 정말 네. 잘 느꼈어요. 왜냐면 저도 느꼈던 게 제가 아무래도 이렇게 연예인의 삶을 살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컸었는데 정말 남들이 날 다 좋아할 수도 없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은정님의 말이 너무 저는 공감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맞는 말씀인 네, 것 같고요. 정말 우리 블랙들이 미워한 사람이 뭐 한 명도 없을 순 없지만 네.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에리스님께서 질투나 시기심과 미움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혹 다른 점도 있는 걸까요? 네, 근데 질투, 시기심, 미움은 다 사실은 서로 연관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는 감정일 것 같아요. 누군가 이제 뭔가 나보다 좋은 점이나 나보다 훌륭한 점, 그리고 내가 닮고 싶은 점을 가지고 있다면 질투나 시기심이 들 수 있는데, 네. 근데 그럴 때 그걸 가지지 못한 내가 좀 밉기도 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미움이 내가 밉다는 감정 자체가 좀 인정하기 힘들면, 내가 가지지 못한 그걸 가진 상대방을 또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안 네.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싶은데 너는 갖고 있어. 그렇죠. 너가 미워.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좀 마음이 정리가 될까요? 사실 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걸 또 내가 가진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각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다 못하진 않을 테니까요. 나도 네. 충분히 훌륭한 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몰라주게 되면 그 또 낮은 자존감이 연결이 돼서 매사에 또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질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런 성향이 있는 블랙이라면, 정말, 아까 인정쌤이 말했듯이, 분명 사람은 장점이 한 가지 이상 있어요, 다. 그래서 자기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고, 내 장점은 이거하고 좀 자존감을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맞춰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심토크에서는 미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블랙이들이 많이 공감했던 주제였던 것 같아요. 쌤은 네.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얘기 나누면서 많이 공감됐던 주제고요. 그리고 결국 누굴 미워하는 감정은 우리를 참 아프게 하기도 하고 화나게 하기도 하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를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또 힘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네, 가인님께서 아이헤이트로 분석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인정쌤, 오늘도 저랑 통했네요. 미움하자마자
이 노래 생각났거든요. 네, 역시 블랙이들이네요. 네. 임세영님께서도 오늘도 인정쌤이 하는 말, 귀 열고 열심히 듣고 메모장에 두고두고 적어놨어요. 하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쌤은 그리고 누군가가 너무 밉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너무 미운 감정이 들 때는 미워하는 마음과 상반된 다른 반대되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설득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미움의 감정을 애써서 떨쳐내려고 무시하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는 것보다는 미움의 감정에 때로는 오히려 집중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중을 해서 네. 아예 이제 다시는 생각 안 나게. 그렇죠. 질릴 때까지. 좀 질릴 해보는 때까지.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미움을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집중해보라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집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미움의 감정이 참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미움의 감정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그 생각 다음에는 또 어떤 감정이 순서대로 또 드는 건지에 대해서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집중을 하다 보면요. 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안쓰러운 마음을 또 스스로 알아차리는 또 때가 와요. 그때 비로소 미움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게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 실마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미워하는 대상이 이렇게 내 삶을 굉장히 낭비하고 괴롭게 할 만큼 중요한 대상인 건지에 대해서 좀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그런 기회를 또 가져보는 거고요. 또 미움의 마음을 앞으로 내가 좀 더 나아가는 어떤 원동력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네. 연지님께서 쌤 오늘 많은 걸 배워가요. 그리고 안 가시면 안 되나요? 네, 이렇게 또 배웅을 잘해주시네요. 네. 정우님도 네. 오늘 심토크 덕분에 자존감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하트. 다행이에요. 네, 오늘 인정쌤 덕분에 정말 많은 블랙이들도 그렇고 저 쫑플리도 뭔가 공감도 되고 뭔가 위로도 되고 뭔가 미움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보자라는 해답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정말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2주 뒤에 만나요. 네, 그럼 손인정쌤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키의 미워. 전화 넘어 들리는 목소리로 네 기분 살펴야 돼. 길을 같이 걸을 땐 눈치 보며 걸음을 맞춰야 돼. 걱정돼. 온도가 높아질수록 하루 종일 널 시킬 생각만 해 난 사랑해서 미워 고민 걱정 없이 원해 you 눈치 보기 싫어 한마디 못하는 내겐 you yeah 그래도 뭘 어쩌겠어 터질듯이 널 안고 싶은데 이 정도 온도 차츰 참을 수 있어 잠깐은 미워 길을 잃어도 난 결국 밥을 같이 먹으면 감각을 세워 메뉴를 골라야 돼 oh no 요르퉁해 보일 때면 내 쪽을 세워 이유를 찾아야 해 oh yeah 걱정돼 말투가 차가워질 때 하루 종일 널 녹일 생각만 해 난 사랑해서 미워 고민 걱정 없이 원해 you 눈치 보기 싫어 한마디 못하는 내겐 you yeah 그래도 뭘 어쩌겠어 터질듯이 널 안고 싶은데 이 정도 온도 차츰 참을 수 있어 잠깐은 미워 길을 잃어도 난 결국 you
것처럼 baby cause I got a 내 손을 꽉 쥐어 baby 걱정 없이 원해 you 너만을 다른 것을 잊어 우리만 생각해 me and you yeah 완벽하지 않은 어때 그 흔한 열병 지나고 나면 이 정도 온도차 좀 나아지겠지 잠깐은 미워 길을 잃어도 난 결국 you 4월 23일 블랙 감성 사전. 매일 아프고 두려운 일들에 짓밟혀도 꽃은 피어나. 심규선의 노래 피어나에 나온 가사입니다. 세상을 다 얼려버릴 것만 같은 겨울도 결국 봄이 찾아오고 추운 땅에서 꽃이 피어나죠. 조금도 쉽지 않고 힘겨운 날들은 계속되지만 그 길의 끝은 분명히 아름답지 않을까요? 내일은 수요일 미불 초대석이 있는 날이죠. 요즘 아주 핫한 분과 함께합니다. K씨와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심규선의 피어나 들음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블랙이들 사랑해요. 한 조각 햇빛도 들지 않는 그런 캄캄한 궁지에 바람을 타고서 날아왔나 작고 외로운 곳이 어둡고 후미진 골목에서 눈뿌리를 내렸지 눈길조차도 머물지 않는 그런 꼭 버려진 아이같이 구둣발에 채이고 머리 위 태양은 타는 듯 뜨겁네 아침이 더디오길 흰 밤지 세우며 달빛에 위로해 여린 줄기 사이로 인맥을 따라서